작은 마을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집은 하얀 연기가 연신 피어오릅니다. 나 뭐 전화하려다 올게 엄마. 그래요. 아이, 어미소와 견공풀이 그리고 아들 상길 씨와 백발의 어머니가 이 집의 가족입니다. 나무 쬐겠어 전화로. 많이 막 무겁게 전화르지 말고.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당부는 매일 똑같습니다. 농사를 해야 텃밭 농사가 전부. 겨울이라 품팔러 다니는 일도 뚝 끊겼으니 일거리를 찾아 산으로 향합니다. 나무하러 맨날 가세요? 땔감을 모으는 일은 상길 씨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오늘 날이 제법 추운데도 나무하러 가신다네. 응? 날이 추운데도 나무하러 간대요. 아이, 비가 와도 가고 그냥 눈이 와도 간디 뭐. 이거 춥도 안 해 이런 건. 아유 그렇게 하지 말아겠다. 어머니의 당부를 뒤로하고 들어온 산속. 산짐승도 겨울잠을 자러 갔는지 숲속은 고요합니다. 겨우내 아들은 산 곳곳에 흩어진 나무들을 지게로 져 나릅니다. 이런 날은 날도 흐릿한데 좀 쉬시지 그래요. 집에서. 그럼 그러던데 이제 나는 보일러라 부닥대거든. 그런 게 자꾸 굳혀놔야 한다는 게 나는 딴 사람 같이 심심하는 하루 한 번에 막 몽땅 실어다 놓으면은 나는 기운이 없는데 그쪽으로 기회를 불러봐. 69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상길 씨. 큰 통나무를 몇 개씩이나 지고 경사진 산비탈을 내려갑니다. 낙엽이 쌓이고 얼어버린 산길. 아들의 뒤를 따르던 어머니의 걱정은 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 덕분에 화목 보일러를 떼는 상길 씨는 난방비 걱정을 덜었습니다. 이거가 깔막이라고 하냐. 차가 다닐 수 있는 곳까진 온전히 등으로 나무를 져서 날라야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까다. 멀쩡히 넘어가지. 넘어가 태풍이 불어서 넘어가 버리나. 벌목을 해둔 채 산 곳곳에 흩어져 있던 나무들은 부지런한 이의 몫입니다. 우유 하나 드릴까요, 삼촌? 아니요, 가서 밥 먹어야지, 뭐, 그거 먹어야. 마실까 이거? 접어요. 있어야죠. 겨우내 산을 오르내리며 흘린 땀과 시간. 상길 씨가 유일하게 욕심을 부리는 건 이 땔감입니다. 몇 시 됐어요? 지금 12시 되면 가야지. 12시 아직 안 됐어요. 11시 40분요. 40분. 그러나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꼽 시계가 울리거나 해가 질 때가 산을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산 맞은편 집에서 어머님 뭘 하고 계실까요? 아들이 매일 나무를 하러 산에 가듯 어머니는 청소를 하십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틈만 나면 온 집안을 쓸고 닦습니다. 벌크라 봐. 안 보여? 빛이라고 또 비누칠해서 깨끗이 빨고 그런 게 이렇게 깨끗하지. 빛이라고 빤다고 게 자꾸 웃어. 깔끔한 성정으로 일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 14살에 시집이란 걸 와서 장정 90년의 세월이 그러했답니다. 우리 보면 이거 아니야? 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무 오래전 일이라 까마득한 옛날. 어머닌 191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자그마치 100년하고도 4년을 살아오셨네요. 내가 이 집이에요. 실대주요. 80여 년을 해로한 영감님은 10여 년 전 북망산천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영감 살아서는 영감님이 실대주 이제 돌아가신 게 내가. 실화에 아들 넷, 딸 둘을 두신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셋째 아들을 당신 품 안에 두셨습니다. 어머니 방과 아들 방이 나란히 붙은 집. 어머니가 갈 수 있는 곳은 마루가 전부. 장관 왔는데? 장관 가도 누가 가져갔다. 옷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 거 왜 뭐를 문 잠그냐 하면 옷이랑 것이랑 잊어버린 게 근데 그거 정신 있는 소리요. 요새 뭐 누가 옷 가져가는 사람 누가 있어서. 아이고. 어머니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아들의 방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내년이면 어느덧 70. 그 오랜 세월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상길 씨. 산에서 내려올 때 그는 빈 지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요거는 언젠가 써먹어 이런 거 깽이짜리 같은 거. 부지런히 주워 나르다 보니 창고도 나무로 짓고 그 안도 온통 나무입니다. 이거 다 삼촌이 산에서 해오셨어요? 다 전화를렀어 시계로 저 그런 놈도. 그래갖고 끊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겨우내 흘린 상길 씨의 노고가 창고 안 가득합니다. 온종일 아들만 기다린 백발의 어머니. 여기 앉아라. 여기 와. 그러나 집에 돌아온 아들이 가장 먼저 살피는 건 보일러의 불씨입니다. 아팠네. 탔단 데다 한 거. 그만 넣어. 아들은 불을 지피고 어머님 말리고 늘 이런 식이죠. 아직 안 떴을 거였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모자 벗어. 모자. 등어리 봐라요. 여기 대어. 주름진 아들의 목덜미와 굽은 어깨는 나무를 져 나르느라 온통 먼지투성입니다. 털이 헐거들어 비워야 진짜. 69의 아들을 어머니는 꼭 어린아이 돌보듯 바라보십니다. 아이고, 뒷부지가 죽은 데 하나도 없어. 거지겠는데. 기계다 깎고 얼마나 뒷부지가 이쁠 거야, 근데.
애틋한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져만 갑니다. 아들이 지켜내는 따뜻한 불씨는 꺼지는 날이 없습니다. 이거 아이고 저 걸어를 못 댕기니 어떻게? 가족을 위해 밥을 지은 어머니의 일생도 100년이 넘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교통사고 당한 뒤 걷는 건 예전만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두 식구의 살림은 온전히 어머니께서 하십니다. 낮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제 싸우면 그렇게까지 먹어야지. 아침에 밥 일찍 먹어야 되는데. 일찍은 내가 어떻게 일찌감이 지나서 시간 맞춰서 내가 밥 못 해준 게로. 열네 살에 시집이란 걸 왔다는 어머니의 주부 경력은 올해로 90년. 아이고 아이고. 반일을 나간 시어머니 대신 어린 맏며느린 코올리게 시동생들을 돌보며 야무지게 살림을 도맡아 했다죠. 그때에 비하면 집안에서 사부작거리는 요즘의 살림살이는 참으로 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싹싹 닦으세요, 할머니? 응? 왜 이렇게 싹싹 닦으세요? 쌀마다 문지 찐 게. 이거 문지 찐 게요. 근데 깨끗하잖아. 탐나 닦아서 이렇게. 백발의 어머니는 살림을 하고 69 아들은 묵묵히 바깥일을 합니다. 이 수레로 하루 3번 아들은 보일러불을 지핍니다. 어쩌나가 그래가 불을 시알차를 뗐더니 방이 춥네 추워. 내가 뜨겁게 떼다가요. 꽂아보나? 불씨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요즘 들어 부쩍 보일러에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이상하네. 안 먹어? 나요 식사 오게.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오늘도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 아들은 어쩌면 복이 많은 건지 모릅니다. 온종일 산에서 나무를 쥐고 온 아들. 밥그릇은 크고 금방 지은 밥은 따뜻합니다. 그냥 냄비채 넣고 먹으라요. 그냥 기름거 미끈미끈이 그냥. 성대기가 손밭으로. 아들을 위한 돼지고기와 당신을 위한 찬물. 어머니께서 끼니마다 밥상에 올리는 건 늘 정해져 있습니다. 물이라도 말아야 밥이 넘어간다는 104살의 어머니. 일평생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며 백발의 노모는 오늘도 아들을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돼지고기 안 드세요? 밑발이 안 깨매서 못 먹어. 소고기도 못 먹고 기가기도 못 먹고 다. 옛날 삼촌 밥 차리시기 힘드시겠다. 내가 힘들겠다고요? 할머니가요. 힘들지. 그게 그전에는 이제 공짜 안 하더니 공짜로 한다는 게 밥도 해주기 싫고 그런다고. 할머니가요? 힘들다 몇 마디 한 걸 아들은 그렇게 기억하나 봅니다. 어머니가 한번 치워 나 가서 곡주 구멍댕이 따듬으려는 게.
드런드런 이야기 나누며 쉬어도 좋으련만 뚝뚝한 아들은 일거리를 찾아 횡하니 집을 나섭니다. 공짜는 안 해도 이제 자꾸 내가 아이고 못 얻었다. 네가 그거 반찬 내서 먹어라. 그런 게 나보고 그것 보고 공짜 한다고 말도 할지도 몰라 본 게. 저 밥 차려준 것을 내가 공짜 허가니 이렇게 있날래도 성가스럽고 앉을래도 아이고 소리가 나오고 본 게. 애기 같아 애기. 말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말도 할 줄 몰라. 헛씨 할 줄도 모르고. 연세가 있으시니 두 식구 살림살이도 줄였습니다. 밖으로 나오고 삼기려고 밖으로 쿡 끓여. 이건 내 밖으로. 네. 이건 삼길이 밖으로. 누가 오면 이제 이거다. 그 넣어놨다가 내놨다가 딜놨다 성가스러운 게. 아들하고 나하고 군대에 갔던 몇 년을 빼면 어머니는 아들과 70여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얀 연기가 펄펄 피어오르는 집. 보나마나 상계신의 집입니다. 아들은 수시로 보일러를 살핍니다. 그러면 잘 아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상길 씨의 성엔 차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방바닥도 펄펄 끓을 테고 어머니께선 또 한 소리 하실 겁니다. 아, 불 좀 그만 떼. 불 그만 떼. 방이 더워서 어째서 막 난닝구 여름 입는 난닝구를 다 입고. 연기가 자꾸 난다. 불을 막 얼마나 대놨는가. 그러면서 당신께서도 아침 일갈 다 끝내셨네요. 몇 해 전만 해도 어머닌 장도 직접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깥 출입은 엄두를 못 내십니다. 저기는 뭐 정나. 없겠어. 참 그것도 못해서 참말 정신. 짐. 후탕 깼어. 응. 그리고 또 짐. 김. 지역사야 여기 신화당 내비두고 이거 내비두고 쥐약을 사 그 배스. 그럼 여기다 다시 써야지 그럼. 아니 내비두고 쥐약 써야 한단 게. 아이고. 오늘 심부름 품목은 단 3개. 상길 씨가 장볼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쥐약에다가. 네가 머리가 안 들어. 한나 잊어버려 다리가 오게. 이거부터 넣어야 살려야지. 아직까지 안. 어머니는 혼자 가는 아들의 심부름길이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못 걸어다니야 걸지. 할머니가 글쎄, 103살이나 잡선 양반이 해갈 수가 있까지. 그러나 혼자서 몇 번 다니다 보니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끝내난다고? 이거는 하나만 사갈까? 요놈보다 요놈을 사가야 할런 거. 너무 많이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요놈 그냥 사가야 없고 하나만 사가야 없구나. 자, 작으면 또 소라도. 마트에서 사야 할 것 중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걱정인가요? 이럴 때를 대비해 단단히 챙겨온 게 있습니다. 못 담겠어. 못 담겠어.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는 휴대용 가스버너로 앉아서 반찬을 만드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탄가스. 그건 안 파냐? 부탄가스는 안 판가? 부탄가스는 안 팔아요, 요거?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의 장보기도 거의 끝나갑니다. 11,200원 나왔습니다. 11,200원? 쪽지에 적힌 것도 모두 샀지만 뭔가를 더 사볼까 둘러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허튼 돈을 쓰는 일도 없습니다. 상길 씨 미련 없이 마트를 나섭니다. 그거 연놈을 2개 살라다가 하나만 샀어. 그 연놈도 설에 충분히 먹어. 김이야? 이것도 이제 봄내 이제 안 먹으면 내 끓어온 게 요거는 쥐약 2,000원이야. 쥐약. 농약 사간 게 있다, 뭐? 담배 사지 못 사냐? 요거 많이 사다 놔서 담배는 괜찮아. 거기서 또 그리고 잔도. 남으면 그렇게 갖다 준다는 게 나라. 그거 남으면 갖다 줘. 어머니가 돈 준 놈 그거 총 요거까지 사고 나머 그거 나머지죠. 요 놈도 두고. 그랬다가 이제 누구 성수 쥐하여 누구 성수라고 찾아 누구라도 사라고. 그거 많이 하면은 또 사가지? 많이 못해야만 줘. 저 앞에서 그거 것이 줘. 그런 것이 이것이 이거 산 쪽지 거기서 물건 산 쪽지 이놈은 많이 못해서 갖다 주면 예. 또 물건을 또 주워 그냥 노는 값을 그런 게 그러라고 내나 작년에도 그래서 몇 년 그런 게 이거 다 수학 못해놨지 이거 심부름을 무사히 다녀온 아들. 소 개배식이 그걸로도 어머니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자꾸 저렇게 신바람을 신 게 이제 감미 이름도 알고 조합이 간 게 감미 그것도 있더라고 그래요. 그 봐라 이제 차차 자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시켰어 내가. 아니야. 쫓겨서 돼지머리 사오라고만 사오고 조구 새끼 조구 이제 사오라면 사오고. 보일러 불씨 말고도 상길 씨가 챙기는 건 어미소와 강아지 풀입니다. 잘 먹어? 부지런히 꼴을 베어다 먹여도 사료값이 더 든다는 요즘 소를 키우는 일은 앞뒤 계산이 안 맞는 일입니다. 지금 새끼 뱉는데 들었는데 4월달인가 5월달에 나요. 넣어놨어. 이제 키워봐서 좀씩 못쓰게서 팔아버려요. 소 키워서 뭐 하시게요? 소 키웠어요? 네. 반찬도 사 먹고 뭐 다 써지 옷도 사 입고 뭐 두었다가. 그 옛날 송아지를 키워 논 9마지게 샀었다는 상길 씨는 넉넉지 못한 집안의 살림꾼이었습니다. 정성껏 소를 돌보는 지금도 어쩌면 그 마음일 테죠. 우리는 큰 개만 키워봐서 잘 몰랐는데 화초로 키우는 게 더 뭐 이거. 네? 화초로 키우는 게 돼야. 화초요? 부자들이 큰 게 안 키우고 이런 놈을 역시로 키우는 데다고 온단 게. 가끔은 이 녀석 덕분에 적적함을 달랠 때가 있습니다.
똥구멍을 다 깎아주냐. 저기 깎으면 안 돼요, 삼촌. 추워서. 요 똥구멍 여가 있잖아. 그런 게 똥 싸게 깎아야 한다는 게. 이제 이렇게 놔두던지. 청천벽력. 강아지 풀이의 마음이 꼭 그래 보입니다. 이런 데가 대갈박에 이렇게 잡고 있어봐. 평소 자신의 이발도 직접 한다는 상길 씨. 화초 같은 풀이라 할지라도 애견센터는 언감생심. 간혹 털을 잘라주긴 했었지만 이런 민간 부위는 처음입니다. 요 놈을 비워버려야 하는데 비어버린 게 그놈. 살덤병에 비까 싶어. 무섭다. 그거 비어버리지 몰라 어떡이냐. 저렇게 똥도 막 처물러 간 거서. 됐잖아 이제. 그만이요. 됐어 이제. 누구랑 싹싹 쓸어가 이런 게. 이발을 해선지 손에서 풀려나선지 어쨌거나 풀이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앉아 돌아서 보니까. 백 년을 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방. 유서 깊은 물건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 옛날에 얼기빛도 있어요. 이거 참말로 오래 이거 시집오면서 이 갖고 온 빛이요. 안 비싸도 암질 아니오. 안 비싸. 안 비싸. 우연한 몇 걸음 못한 게 암질 안 했던 게. 야, 이렇게 뒤에를 안 베면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 저 머리가 여기가 떠들쳐 그잖아. 물을 발라서라도 그가 배꼽에 들어붙어야지. 그전에는 까맸었어. 남자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늙은 게로 노인 양반이네. 그러나 흐르는 세월이 어디 어머니의 머리에만 내렸을까요? 이렇게가 그거 여기 조금 안 접었어? 여기 봐라 네가. 안 비가디 내가 이렇게 어디 보면 거울을 빈병을, 줘봐 거울을. 빈병을 그렇게 보면 남의 애를 그렇게 보면 아니 거울을 주라고 요놈을. 결혼 한 번 못 해본 노총각. 아들의 나이도 내년이면 70입니다. 별로 안 오는데? 원래 안 빈 게 그냥? 이렇게 뒤에다 대고 이렇게 이게 여가 요 머리 나온 것도 다 보이고 그러잖아. 그거 형의 시가가 딱 가세로 시가가 확 잘라버리고. 그렇게 보라고. 그가 되나 비나 나 되나만 하지 뭐. 시대가 그래서 안 빈가 봐. 한 치 정도 돼 많지? 한 치 정도 돼. 반치죠. 여가 그게 여가 요렇게 그게 한 치 정도. 한 치 아이고. 정도.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나이 들어갑니다.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한순간입니다. 하얘지려고 다 빠진 게 그가 머리가 빠진 만자. 열이도 막 하나서 겁나고만요. 그도 안 하냐? 진짜. 겁나 왜 후회했었던 게. 그도 할머니, 응? 삼촌도 이제 할아버지 되나 봐요. 그런 게 이제 젊은 사람이다 되면 할아버지지. 저 69이나 된 게로. 그 체라고 내가 체라 자꾸 체라고죠. 이 바지를 왜 이렇게 얇게 입냐? 아니요. 저 입었어. 근데 보일라 불할 때야. 근데 여러분 강목으로 됐는가? 불똥 떨어져도 잘 안 탄데. 저 입었던 게. 이거다. 소음 드는 놈 안 입었구만. 저 입었던 게. 두 개를 거기가 껴입지 불 말고 소음 드는 그 속에 그 시퍼런 거 드는 그놈. 요것도 손 들었던 게. 어머니는 일평생 이 아기 같은 아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십니다.
그날 오후 상계신의 집으로 가는 길목. 고인물로 목을 축이던 녀석이 놀라서 주랭랑을 칩니다. 산으로 가는가 싶더니 뜻밖에도 상계씨의 나무창고로 숨어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계씨도 장작을 챙기러 창고로 갑니다. 집 속에 몸을 숨겼지만 창고 주인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줄 하나를 챙기던 상길씨. 조구리, 선도구리. 그가 너구리에게 다가갑니다. KBS KBS